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 즉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가운데 현재까지 황교안 후보가 유일하게 경선 후원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가장 먼저 채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4후보의 후원액 규모는 황교안, 김기현, 천하람, 안철수 후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황교안 후보는 4명의 본경선 진출 후보 가운데 가장 늦게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지만 후원금 모집을 시작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후원금 한도를 다 채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후보에 대한 상당수 국민의 열망, 지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각 후보 캠프의 후원금 현황을 취재해서 취업한 결과 황교안 후보는 4명의 후보 가운데 현재까지 유일하게 모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채웠습니다. 현재 정치자금법상 당대표 경선 후보는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 측은 이달 9일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는데 후원금 모집을 시작하고 약 6시간 만에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워서 후원금 모금을 마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교안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총 후원자는 377명이라고 합니다. 황 후보 캠프에 따르면 1인당 후원금 한도인 500만 원을 낸 사람은 채 10명이 안 되고 대부분은 이보다는 작은 소액 후원자들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이준석 후보,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던 이준석이 사흘 만에 후원금 모금 한도를 다 채운 바가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에 이어서 김기현 후보가 1억 1,080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후원금 모집 한도인 1억 5천만 원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2월 2일 후원회를 개설해서 434명으로부터 1억 1,080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후보 측은 약 30여 명의 현역 의원과 당협의원장도 후원금을 냈지만 모두 돌려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후원금을 돌려보낸 것은 만약 김기현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가 될 경우에 후원금에 따른 공천 논란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는 의미입니다. 또 천하람 후보는 2월 6일 후원회를 등록했는데 약 일주일 동안 398명으로부터 6,399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 한도 1억 5천만 원과 비교하면 약 9천만 원 정도 아직까지 후원금의 여유가 남아있는 그런 셈입니다. 또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와 비슷한 시점인 이달 초 후원회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11일 동안 130명으로부터 1,750만 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 측은 안 후보는 평소 후원을 받기보다 기부를 해왔다라면서 사회로부터 받은 감사함을 돌려드려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모집과 관련된 흐름에서는 일반적인 관측과는 달리 황교안 후보가 단연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황교안 후보의 경우 열성적인 지지층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후원자 한 사람당 평균 후원액은 황교안 후보가 40만 원, 김기현 후보가 26만 원, 천하람 후보가 16만 원, 안철수 후보가 13만 원으로 후원액 규모와 순위가 같았습니다. 후원금 모집과 관련된 이런 흐름이 실제 본경선 투표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천하람 후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계로 꼽히는 천하람 후보가 얼마 전 뜬금없이 황교안 후보 측에 소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토론을 제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 측 선대본부 또 황 후보 본인의 입장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선대본부, 현재 선대본부장은 박주현 변호사, 또 전략본부장은 윤용진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는 모두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법조인들입니다. 황교안 후보 선대본부는 13일 오후 황교안 후보 선대본부의 천하람 후보 토론 제안에 대한 답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황교안 후보님은 4.15 총선은 부정선거가 명백하며 반드시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 스스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장을 5곳을 참관하여 직접 두 눈으로 한 번도 접히지 않은 깨끗하고 빳빳한 투표지 등 이상투표지 수만 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후보님은 특검, 특별조사위원회 등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4.15 부정선거를 밝힐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바 부정선거 토론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준석, 하태경 등 다 데리고 나와도 얼마든지 상대할 것이고 이준석께는 하태경 사례처럼 말로만 하고 도망치지 말길 바랍니다. 다만 전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공중파 생방송으로 진행되어야 부정선거 토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촉박한 전당대회 일정 그리고 타 후보와의 기획윤 등 측면에서 당장 공중파 생방송 토론이 어렵다면 전당대회 이후로 일정을 확정합시다. 천하람 후보는 부정선거에 아는 바가 없을 텐데 그때까지 투표록과 개표록에 전혀 없었던 재검표장에서 등장한 수많은 형상기억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좌우 간격이 일그러진 투표지 등 각종 이상 투표지, 자연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통계,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외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사례, 총선 당시 선관위원장이 누구였는지 등등의 그 시간 동안 부정선거 공부 열심히 해서 토론에 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황교안 후보 선대본부 측에서 밝혔습니다. 또 황교안 후보는 선대본부의 발표 이후 짧게 다음과 같은 추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 토론하자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중파 생방송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곡이나 편집이 없지요. 공중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면 바쁜 경선 일정 중이지만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뜬금없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와 토론하자고 제안한 것이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 측에서는 본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한 것의 진정성을 좀 의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가 최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는 과거의 문제지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것이 보도되어 상당히 지지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황교안 후보나 황교안 후보 캠프의 본심은 현 상황에서 그 문제가 과도하게 불거질 경우 상당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우려를 일부 이해하면서도 적어도 답변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마치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은 과거의 문제고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비춰지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나 혹은 참모들이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정교한 전략을 짜고 메시지를 발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상당수 언론 등에서 의도적으로 황교안 후보를
소위 패싱하는 듯한 그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책임당원 1명, 구체적으로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책임당원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이런 제목이고, 이 호소문을 쓴 사람은 국민의힘 책임당원 황동열 씨라는 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작금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말 눈꼴 사나운 일이 많다. 모든 언론이나 한두 명을 제외한 유튜버들까지 황교안을 패싱하며 음해하고 모욕하고 있고, 심지어는 ARS 조사까지도 황교안을 감추고 있다. 어떤 ARS에서는 노골적으로 김기현, 안철수만 후보로 나온 것이냐 두 후보 중에서 결정하라는 황당한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것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는 분명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4명의 후보가 있는데 어찌 그 같은 여론조사를 버젓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분명 부정선거고 황교안을 죽이려는 작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선동성 조사이기에 이런 여론조사 업체는 당장 처벌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런 조사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짓이다. 악의적이지 않은가? 나는 이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놓고 벌이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지금 나온 후보들 가운데 과연 누가 합당한지, 이런 위기의 대한민국을 대통령과 호흡하며 뜻을 같이 해서 갈 대표가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편향된 언론 여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참담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김기현이나 안철수 후보와 듣보잡인 천하람도 황교안 후보를 절대로 능가하지 못하며 경륜이나 모든 면에서 황 후보에 비해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왜 모든 여론들은 그들만을 내세우고 그 같은 최대 능력의 적임자는 이같이 배제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황동열 책임당원은 황교안 후보 지지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갑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아주 멸망길로 가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유권자인 책임당원들은 지금이라도 눈을 떠야 한다. 지금같이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언론에 의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부귀영달을 꾀하는 후보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해서 자신의 모든 계급장을 내려놓고 오직 나라 살리고자 애쓰고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택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당원들과 국민에게 달렸다고 본다. 또다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를 파탄의 수렁에 빠뜨릴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이 나라가 미래를 향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인지 책임당원들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권리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썩을 대로 썩었다. 이런 정치를 혁신하고 바로 세울 지도자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국가관과 가치관에 있어서 청문회를 받더라도 전혀 손색 없고 흠결 없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시기란 걸 잊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체제전쟁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하는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기 바란다. 그나마 어렵게 잡은 정권을 대통령 혼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하여 편향되고 거짓된 언론 여론에만 매몰돼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문재인 시즌2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책임당원들께 호소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황동열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황동열 씨는 황교안 후보의 지지자기에 황교안 후보 지지와 관련된 내용은 본인의 정치적 선호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도 적어도 여기에 담겨있는 어떤 문제의식, 중요한 문제의식, 이번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언론을 비롯해서 의도적으로 김기현, 안철수 구도로 몰아가고 있고 다른 후보들, 특히 황교안 후보를 패싱하고 있는, 오히려 정말 황동열 책임당원이 이야기한 대로 듣보잡인 천하람보다도 황교안 후보를 더
무시하고 외면하는 듯한 이런 잘못된 보도 형태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황동열 책임당원이 강조하고 있는 제대로 눈을 바로 뜨자는 이 같은 호소는 충분히 우리가 경청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